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1% 가깝게 상승했는데요. 코스피는 20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했는데요. 특히나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금투 쪽에서 크게 사들였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한 때는 59,900원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측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힘을 손을 들어주면서 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1% 가깝게 힘 받으면서 65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크게 사들였는데요. 특히나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는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이 일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2원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무색해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 조정 이후에 전일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왔던 일진 머티리얼즈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2차 전기차 관련 섹터 중에서 3분기 어닝을 컨센서스를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대부분 3분기 실적이 다소 실적 하회,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하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하거나 비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말레이시아 신규 라인 가동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분기 평균 가동률이 말레이시아 쪽에서 40% 수준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3분기에는 전체적으로 3분기 말 기준 풀 가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2020년 신규 2만 톤 신규 라인 가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가동에 따른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 매출과 이익단이 올라오는 그림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인 삼성 SDI 하반기 중대형 전지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중대형 전지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LG 머티리얼즈의 동박 수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규 고객사 중에 LG화학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LG화학의 주요 동박 공급을 했던 KCFT의 증설 속도가 예상 대비 늦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9년 KCFT의 추가 증설 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인 LG화학이 동박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머티리얼즈의 매출, 소재 매출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SK 이노베이션도 2021년 이후에 중대형 전지 생산 능력을 증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동박에 대한 중장기 공급 계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박은 쇼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장하는 산업은 확실히 2차 전지가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산업 내에서 소재가 쇼티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멀티플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36,0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단기 42,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그 전문위원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체기관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팅크웨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SAT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는 한빛소프트 1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 있는 종목은 목표가가 달성이 됐는데요. DB하이텍이고요.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3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꾸준히 상승하면서 2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원익큐브 17% 이상, 4위는 선익시스템 19%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3위는 대성미생물 1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코리아 FT 올라와 있습니다. 2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여전히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28%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 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한 달 만에 수익률이 29%에 가깝고 7위권에는 천학설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2%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6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3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는데요. 35%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3위권에는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동환 차장의 KH바텍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3위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종목인데요. KH바텍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3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4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어제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새로운 목표가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달성이 되면서 7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채기 위원님께서 9월 5일에 DB하이텍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목표가 16,500원도 넘어섰거든요. 예.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잘 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세계 1등이 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한번 단기적으로 잡아드렸었고, 지금은 또 한번 목표가를 조금 더 사양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돼 있다. 그리고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추세 지표죠.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목표가를 좀 올려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작년 6월이죠. 28,000원 여기까지 해서 목표가를 우상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9월 2일에 대성미생물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로 이제 급등할 때 이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남은 절반 정도를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도 있었지만 제가 그 후에 이제 비중 절반을 남긴 거는 이제 대북 관련주를 노리고 홀딩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대북 관련주에서 나중에 뭐 이제 전염병 질병 및 그리고 이제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이제 뭐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이제 공시가 나중에 뜰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되고 이제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잡히면 대북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순환될 건데 이쪽 분야도 반드시 이제 순환 섹터가 오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남은 절반은 계속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 10월 4일 정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뭐 이런 손바뀜 현상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남은 비중 목표가는 우선 이제 21,000원 정도로 잡고 이제 홀딩을 할 거고요. 일단 기간적인 부분은 이제 뭐 늦어도 11월 정도에 한 번쯤 이제 상승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대략
11월 정도로 보시고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북 관련주 목표가 21,000원 잡고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8월 6일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장을 한번 되돌려 보면은 항상 공포가 왔을 때가 기회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게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은 지금 막상 와서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제가 9월 달에 과매수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전략을 조금씩 좀 변경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고 또 지난주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는 이제 단기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제가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아마 간다 하면서도 갑자기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을 시장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중에 조정을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장중에 살짝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원달러 지수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그 시장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특히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121선이 지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장기 추세가 지금 이어질 수 있는 하락 추세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좀 주저하게 된다 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은 올라가 있고 또 그 고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하루하루 늦을 때마다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승 흐름에 참여하셔서 즐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많이 폭락했던 게 이제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악재가 조금씩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이제 위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 일단 스몰 딜이라도 이제 타결이 된 상태고 11월에 이제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제 최악에서 조금씩 악재가 축소되고 있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한일 관계 역시도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련주로 이제 한일 갈등으로 이제 많이 폭락했었던 지수 역시도 조금씩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이제 유럽과의 무역 전쟁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이번 달 말 정도에 기준이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하나 아니냐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개인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를 많이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양 지수 모두 쌍끝 매수세에 들어온 점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각 나라의 정치적인 이제 상황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올해 말 정도까지는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일단 우상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정이 어느 정도 마비된 상태였는데 일단 조국이 사퇴하면서 다시 이제 멈췄었던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가 이제 순환될 가능성 이제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채기 위원님께서 오늘 장이 좀 빠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5G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KMW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5G 자체 섹터는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섹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조금 대응을 달리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일단 KMW를 한번 주가를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검색을 해서 드릴게요. 네. 차트 보여주시는 거죠? 예, 네. 차트. KMW. 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8,0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10배를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추세 자체가 지금 서서히 조금씩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특히 이제 9월 이후에 보시면 계속해서 음봉의 개수가 많지 양봉의 개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는 하고 있지만은 네. 전체적인 어떤 큰 손들은 매도가 지금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좀 깊이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의 또 이제 OE솔루션이 먼저 지금 고점을 좀 맞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네.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은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121선을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120선이라는 건 장기 이평선이죠. 이걸 좀 제가 좀 진하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는데 바꾸세요. 자, 보시면은 굵은 선을 좀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때요? 개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워낙 지금 OE솔루션 같은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또 섹터 자체가 미래의 지금 발전 성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운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바운드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중간에 한 주봉 상태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자리를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네. 지금 120선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서 1차적인 한번 상승세 나오고 2차, 3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우리가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양봉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요. 거의 단기적인 고점 자리에서 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매가 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매하고 나면 왜 빠지는가 그게 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조금 극대화 시키려면요. 음봉이 나왔을 때의 그 수급 자리를 여러분께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엔 6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6증시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이슈와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2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어제 우리 시장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가는 업종은 갑니다. 일단 IT 부품주들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 폴드가 다음 달까지 20개국에서 출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9,90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KH바텍 같은 경우도 신고가 경신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함께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모두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 0.59% 하락세 54,4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1% 가깝게 하락 81,6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차 0.4% 약보합권 122,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틀 전에 급락했던 걸 어제 모두 되돌려놨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54,5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6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0.5% 강보합권 18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0.4%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3,000원 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이 대법원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345,000원대까지 오르면서 33만 원 선에서 34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은 좀 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 급등했었죠. 오늘은 쉬어갑니다. 42,60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좀 엇갈리는데 일단 보합권입니다. 코스피 2082선 그리고 코스닥은 65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쉬어가네요. 55,700원에 출발하고 있고 HLB도 어제 급등 나온 만큼 오늘은 조금씩 빠집니다. 0.6% 하락세 하지만 1% 내외로 빠지고 있고 12만 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 강보합권,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 어제 20만 원 선 회복이 됐는데 오늘 무너지지 않고요. 강보합권 20만 20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휴젤이 6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8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2% 이상 급등합니다. 간밤에 넷플릭스가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함께 급등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따라갑니다. 2% 이상 급등하면서 6만 9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메디톡스가 10% 이상을 하락을 합니다. 어제 좀 올랐는데 오늘은 이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33만 3천 원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급락 나옵니다. 일단 8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신이 수출용 품질로 부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강제 회수 폐기된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피델릭스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좀 급등했어요. 갑자기 좀 시가를 높게 잡으면서 그래서 이게 원고가 제가 전날 저녁에 작가님께 이제 드리는데 제가 어제 조금 드렸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워낙 지금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예, 지금 예매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가 지금 네, 그러면 되고 좀 있습니다. 가격을 좀 이제 이렇게 가격을 조금 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좀 급등을 해서 시세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에 눌림목을 일단 좀 더 갈 수는 있어요. 며칠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많이 먹을 게 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네요. 예,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펠립스 반도체 회사입니다. 펠립스 업체 중에서 몇 안 되는 디램과 플래시를 모두 겸비한 좀 업체인데 이 펠립스라는 것은 설계만 하고 공장이 없는 반도체 회사를 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초고속 메모리, 그 다음에 노 플래시 메모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부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지금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해서의 5G 관련된 장비라든가 뭐 모듈이라든가 그냥 부품이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또 스마트폰도 그 관련되기 때문에 들어간 부품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 지금 특히 인텔 쪽에서 과거에 80년대 메모리 사업을 좀 접었었죠. 거의 접다 싶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흘러서 이제 국내 이제 시장으로 좀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인텔 쪽에서의 메모리 쪽 사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선포를 국내에서 발표를 했어요.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맞아요.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옵테인 메모리라고 하죠. 인텔에서 만들어낸 게 디램처럼 속도가 좀 빠르면서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좀 불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MCP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MCP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 칩으로 만드는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사물이 더 다양한 그
저희 제품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제품들이 출시되는 것들 보면은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통해서 에어컨을 작동한다거나 조명, 그 다음에 뭐 세탁기 같은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MCP인데 그걸 이 피델릭스에서 생산하고 있다 부분 되겠고 자 일단은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6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350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121선이 일단 저항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605원의 이제 목표가가 좀 달성해버리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것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급등할 때 이제 종목 뉴스를 좀 봤는데 어떤 이야기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올라온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다음에 이 종목에 또 한번 이제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중소형주 종목들을 좀 자주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이제 눌림을 좀 주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대형주에다가도 또 투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해서 지주회사인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종목들이 거의 한 2007년, 9년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적인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이제 그 장기적인 조정에서 이제 서서히 돌아서면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고, 자, 하나 같은 경우 방위 사업을 전문 업체로 하는 회사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 회사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주 회사로서의 그 하나케미칼, 그다음에 하나생명보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 그다음에 하나건설, 하나테크엠, 하나이글스, 하나큐셀 코리아 등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네, 방산 사업 쪽에서는 화약이라든가 추진체, 추진기관, 유도 조종, 그다음에 항법, 구동장치 등 체계 종합 설계 등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이 항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우주 항공 사업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우주 산업 자체가 많이 뒤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참여 정부 때 우리나라의 그 유능한 인재들을 좀 뽑아가지고 러시아와 연결해서 자 위성 갔다 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아마 우리가 좀 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주 산업 쪽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많이 발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방산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화약이라든가 뭐 추진체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해서 매출이 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방산 사업 부분에서도 특히 소공에서부터 대구경에 들어는 각종 군용 탄약과 그다음에 스포츠용 탄약, 그다음에 추진 화약 및 탄약 부품, 정밀, 단조품 등 생산하고 있는데 아마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수리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 하나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세계 벚꽃 축제 했지 않습니까? 화약. 그런 것도 다 이 하나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 빌딩 같은 경우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서 벚꽃 축제를 한 이유가 이게 화약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떻게 보여주는 이벤트 형식으로 좀 했던 부분이고, 아까 제가 하나 큐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태양광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12년도에 그 독일의 태양광 업체인 큐셀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쪽에서 이 김동관 제가 지금 직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첫째 아드님께서 아버님께서 금융 쪽으로 조금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쪽으로 갑자기 지금 선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태양광 쪽으로 좀 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태양광 쪽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의 이렇게 이익이 계속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미래의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죠. 태양광을 통해서 또 ESS까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아까 그 뭐 항법 말씀드리면서 우주 사업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국형 우주 발사체 중 고체 연료 로켓 제작을 좀 담당하고 있고 항공기비
우주 발사체 유압 개통, 그다음에 연료 개통, 그다음에 조종 개통 등 국내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의 주요 시스템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분 쪽에 봤을 때 이 국민연금 쪽에서의 9.39%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좀 봤을 때 최근에 좀 조정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눌림목에서 5일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서서히 이제 우상향을 좀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가게 되면은 또 이런 대형주들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에서 목표가는 28,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350원 말씀드립니다. 네, 피델릭스 그리고 하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바이오 및 그리고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나노 바이오 그리고 이제 융복합 기술 기반의 이제 생명공학 연구기기와 현장 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얼마 전에 그 다국적 제약사 이제 노바티스의 이제 카티 이제 치료제 이제 킴리아가 그 임상 1상에서 이제 혈액암 완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 이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환자였던 이 7세 여아가 이제 킴리아를 투여받은 지 이제 약 2달 만에 완치 판정을 이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체내 면역 세포인 T 세포에 이 암세포를 이제 항원으로 인식하는 유전자를 도입해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 맞춤형 항암제로서 이제 현재까지 2개의 카티 치료제가 FDA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 카티 분야 자동 세포 개수에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이 특허 다수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이제 글로벌 분석기기 제조 회사인 이 펄킨 엘머와 이제 세포 모니터링 분석기 이제 뭐 줄리 스테이지에 대한 이제 장기 OEM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했었죠. 그리고 이제 펄킨 엘머가 이 나노엔텍으로부터 이제 공급받는 이제 줄리 스테이지는 이 인큐베이터 내부에서 이제 384개의 세포 샘플을 이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실험 기기입니다. 이 관련 분야에서 이제 나노엔텍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제 시장을 개척한 이제 이 줄리 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이제 현재 나노엔텍의 제품 중에서 이제 가장 고가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나노엔텍은 이제 이번에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펄킨 엘머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금 SK텔레콤입니다.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30%의 지분율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었고, 이제 당기 순이 역시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7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이제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39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머큐리입니다. 이제 머큐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5G 관련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장비, 그리고 개발, 그리고 생산, 그리고 판매 업체입니다. 국내 이 3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가정 내 단말 장비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단말 장비는 이제 유무선 공유기, 그리고 이제 광 모뎀, 그리고 이제 통합 모뎀 등이 있으며, 특히 유무선 공유기의 경우 3대 통신 사업자 모두에게 공급하면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 AI 리모컨 허브 신제품 개발을 이제 완료하고 LG U+에 이제 공급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AI 리모컨 허브는 이제 음성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이제 TV나 뭐 셋톱박스, 그리고 이제 뭐 에어컨,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 등의 이제 가전 제품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이제 제품입니다. 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가정 내 가전 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LG U+ 사물 인터넷의 이제 서비스 핵심 장비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 스피커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금 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이제 올해 안으로 5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이 지금 있습니다. 이 국내 5G 가입자는 이제 올해 7월 말 기준 전월 대비 이제 57만 4,840명이 이제 증가하였고, 이 8월에는 이제 5G 전용 프리미엄 갤럭시 노트 10 이제 출시 영향으로 이제 8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5G 가입자 수는 당연히 더욱더 가파르게 이제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제 오는 2022년까지 이제 5G 전국만 구축을 목표로 세운 만큼 이러한 관련 업체들의 수혜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 광 케이블과 유무선 공유기 이제 전문 기업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약 65%에 달하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로서 아직 많이 급등이 안 나온 상태라서 충분히 이제 슈팅이나 이제 우상향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64%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러한 이익률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월 4일에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그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매매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매물 소화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제 매물대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간 매수하기에 유효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2,800원, 손절가 10,0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신스타임즈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계약 검토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815원까지 올랐는데요. 하채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코원이라는 좀 회사였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코원 하면은 PMP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아마 사용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사용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회사를 좀 보면은 주식 양도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인수한 이야기가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14일 월요일부터 급등을 하다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서 조회 공시 요구가 이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나왔었죠. 주식 양수 인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재료가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갈 수는 있지만은 항상 급등한 종목은 그 뒤에 그림자는 급락도 숨어 있다는 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주식을 인수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그 인수하신 분이 바로 이 회사를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어느 정도 이제 경영을 인수를 했더라면은 참여를 하면서 그 회사의 룰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쪽인데 그런 걸 좀 알면서 서서히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뭐 매출이 창출이 된다거나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이런 이야기들은 단기적인 재료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앞으로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고 나서 빠르게 또 죽을 수도 있는, 추세가 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테크닉이 빠르신 분들은 잠깐 들어가셔서 네. 먹고 수익을 내고 나오신 건 좋지만은 그게 안 된다. 대응이 좀
자기가 늦다 하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입니다. 일단 저희가 장 초반에 시황 전해드리면서 메디톡스 급락하는 부분 정확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한 1분 전만 하더라도 양봉이었는데 현재 음봉으로 좀 변했고요. 오늘 11%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좀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 메디톡스에게 메디톡신 폐기 명령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는 이 관련된 이슈가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계속 반등을 했거든요. 급락할 때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의약품 이제 안전처로부터 이제 출력 보통 리눔 톡신 제재 그리고 이제 메디톡신에 대해서 회수 그리고 폐기 명령을 받으면서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계속 이제 헬리스미스도 그렇고 계속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장세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메디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오늘 이제 손절할 구간이 이미 사실 놓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손절할 구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을 이제 이탈했을 시에 차라리 손절을 진행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32만 1,500원입니다. 이 32만 1,500원을 이탈할 시에는 이제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최저점인데 이게 사실상 모든 주가 흐름에 있어서 최저점을 이탈하면은 굉장히 이제 극심한 이제 불안 심리에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들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기관 모든 투매가 이제 이어집니다. 때문에 이제 최저점인 31만 1,0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 만약에 31만 1,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또 한 번의 이제 가파른 계단형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했을 시에는 이제 무조건 손절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신 이제 지금 최저점 말고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 만약에 32만 1,500원을 만약에 지지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이 지지된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뭐 영업 이익이나 단기 순 이익이 어느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대 주주 지분율 역시도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구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이런 악재가 터졌음에도 이제 지금 이제 9시부터 이제 10시 사이에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평소보다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말 뭐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뭐 하한가나 급락까지는 연출되지 않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지지 라인을 앞두고 지금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이제 밀당을 하는 줄다리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이제 손절 대응을 하셔야겠고 만약에 이제 저평가 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이번 주 적어도 내일까지 흐름을 지켜보면서 해당 가격이 지지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정도가 이제 유효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하채기 위원님,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드리기가 좀 될까 모르겠는데 참 주가 장난치기 쉬운 게 이게 제약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슈 하나 만들어 놓고 급등시키고 또 악재 만들어 놓고 또 하한가 시키는 그런 아주 비열한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HLB라든가 신라젠 이런 악재들이 나왔었어요.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좀 계약 해지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HLB가 뭐 임상 관련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봐야 알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그런 흐름인데 저는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18년 15만 1,500원 갔잖아요. 네. 여기에서 쌍봉을 때리고 빠질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헬릭 스미스 같은 거 좀 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어떤가요?
또 다시 한번 좀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는 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긍정적인 좀 시장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추세가 좀 하락을 했다가 121선을 타면서 지금 또 21선까지도 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 양봉이 이 바닥이죠. 이 단기 조정을 좀 벗어나는 그런 시그널로 좀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어제 기점으로 해서 하락에서 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갖고 가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또 어떤 또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는 5일선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그게 말하면 그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가면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고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10월 11일에 영진 약품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8%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신약품 이제 저번 주 추천드릴 당시에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올해 들어 이제 개선되고 있는 매출 증가와 이제 영업이익률 그리고 하반기 최고 매출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드리고 나서 오늘까지 3거래일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은 약간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지만 이런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가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종목에서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6,000원까지 유효하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목표가 6,000원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선 좀 어떤 종목 담아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전파기지국입니다. 전파기지국은 이제 공영무선기지국 전문 업체로서 이제 지상, 지하철 및 각종 터널 구간의 공영무선기지국을 이제 시공 및 판매,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해당 산업, 이 산업은 이제 이동통신기지국 공영화 사업에서는 이제 주 고객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시설 투자, 그다음에 절감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제 10개 관계 부처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등 5개 서비스 차세대 스마트폰 등 이제 10개 산업 분야를 이제 5G 플러스 전략 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5G는 이제 다방면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주요 사업 동향을 보면 LG U+와 121억 원의 상당의 시설 구축 공사를 체결했고 SKT와 KT, 5G 융합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KT 361억 원 규모의 수도권 지하철 5G 무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 5G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상승을 보였으나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대의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로 일단 매수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9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파 기지국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080선에서 마감됐던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83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등락이 있죠. 2081선에서 출발했다가 18분경에는 6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고점 터치를 했지만요. 소폭 빠지면서 보합권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삽니다. 어제 금투에서 크게 사들였는데 오늘도 금투에서 17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연기금이 40억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 은행 모두 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1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은 8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갤럭시 폴드 호재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59,900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56,600원대. 그래도 흐름 견조합니다. SK하이닉스는 2% 가깝게 빠지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계속 매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8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거래 연속 매수합니다. 오늘도 이 메릴 린치와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크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0.81%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12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맥쿼리에서 오늘 크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65% 상승하면서 어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 매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5만 5,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오늘 일단 바이오 종목들 잘 갑니다. 셀트리온은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는데 셀트리온은 8거래 연속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9거래이고요. 일단 외국인도 8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기관이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외형과 수익성 동반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증권사들 리포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23만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2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좀 이 호재와 함께 급등했었죠. 주가가 한 달 만에 33만 원을 회복했는데 오늘은 35만 원대까지 터치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1차 제재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오랜만에 좀 잘 갑니다. 지난주에는 29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좀 29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0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오늘 좀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광군제열에 대한 이 기대가 계속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0.47% 강보합권 12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 강보합권 65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 시작이 고점입니다. 654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1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53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매수하지만 22억 원 그리고 40억 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4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5만 6천 원대까지 터치하면서 5만 5천 원대에서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HLB 최근 급등에 이어서 오늘 좀 크게 급락하나 했지만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12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ENM 3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MW 오랜만에 7자 보입니다. 7만 1,1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는 6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이번 주 이 화요일에는 6만 7천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5G 종목들이 관련해서 좀 눌리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KMW도 2% 이상 상승하고 있고 RFHIC도 2% 이상 상승 그리고 서진시스템도 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20만 원 선 회복했지만 오늘은 0.05% 약보합권에서 19만 9,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휴젤은 현재 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눈에 띄는 종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넷플릭스가 시간을 거래해서 10%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힘 받습니다. 4% 가깝게 급등하면서 69,8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7만 원대 터치되기도 했고요. 헬릭스미스 0.67% 조금씩 반등합니다. 9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계속 밀리면서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보톡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11% 가깝게 급락하면서 33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이 하락 흐름 타면서 1,18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이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인테리어의 대표 주자인 한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최근 들어갔고 어떤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한샘을 보는 시각을 한번 다른 각도로서 한번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신규 주택의 어떤 수요 이런 거에 맞물려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최근 들어갔고는 뭐 아파트 이제 수명이 뭐 20-30년씩 이제 거의 다 이제 흘러가고 신규 주택 내지 이제 20-30년 된 주택 이러다 보니까 그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어떤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회사가 현재 그 추구하는 그런 영업 방향에서의 어떤 방향이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한번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토탈홈 인테리어의 1인자다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대리점이라든가 뭐 유통망을 여러 가지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수요의 힘은 결국 소득의 어떤 상향, 근데 소득의 향상은 결국 집값의 상승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인테리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그 중국 부분이나 이런 일본 이런 시장 봤을 때 중국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구조조정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흐름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서의 주가를 이제 분석했을 때 작년에 그 바닥을 치고 주가가 47,000원대 바닥을 치고 11만 원까지 회복해서 다시 지금 이제 5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지난 그 47,000원의 바닥은 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도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장기간의 흐름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한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이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철수 기업 분석가 전화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기업 분석의 현장에 가 계셔가지고 오늘은 화상 연결보다는 전화 연결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철순 기업 분석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가 좀 약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의 상방과 하방으로 가는 거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를 사실상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국내 증시에서 속해 있는 개별주들의 실적만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국내 증시는 오늘 다행히 미국 증시와는 달리 디커플링이 나면서 사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별 종목별로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철저하게 역시나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계절적으로 보는 계절주들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종, 5G, 배터리 이런 올해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그런 섹터들 위주의 베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 제약바이오에 지금 너무나 수급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비중을 최소한 20%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항상 1년에 한 4번 정도가 기회가 돌아옵니다. 바로 계절주죠. 봄도 있고요, 여름도 있고요,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겨울철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세코라든지 위닉스 그리고 클리는사이언스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한 1개월 정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요, 겨울철 관련주입니다. 난방 관련된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시 봄과 달리 또 겨울철에도 이제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절주들은요, 사실 겨울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세코와 위닉스, 클리는사이언스는 겨울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자, 겨울철이 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선별량이 되면서 미리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난방 관련된 종목들 중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원픽 관심주를 말씀드릴 때 그 대표주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파세코와 위닉스, 클리는사이언스 지금 겨울철 관련주로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계절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아직 상승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담아보면 되겠습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계절주 중에 지금 경동나비이 사실상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동나비 같은 경우는 부동의 우리나라 보일러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단은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보일러 매출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올해 초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배치를 못했었는데 이제 스몰빅이 좀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미세먼지 감축안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경동나비인이 가지고 있는 보일러를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면요, 화석 연료를 줄이고 기름 보일러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동나비 같은 경우는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거래를 했던 기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베이징이라든지 하이럴 같은 여러 가지 기업과 국가와 지역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 화석연료가 이제 다시 한번 기름 보일러로 바꾸는 정책이 계속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동나비엔이 부동의 1위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거래를 했던 기업이 경동나비엔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좀 경동나비엔 사실 올해 초에도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적게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파세코, 위닉스, 클리닝사이언스보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가장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베팅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